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현대 중국에서 20세기 상한론 연구에서 8대 학자 중에 한 분인 이국소 교수께서 상한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이게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 상한론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갖고 전문적으로 논하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걸 글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길어가지고 지금 네 번째 주제로 뭐냐면 늘 그 공부함에 있어서 그 원문과 주석을 공부하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리공론을 하지 마라. 첫 번째 경강부회한 해석하지 말고 두 번째 공리공론을 하지 말라. 즉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실제가 뭡니까? 임상실질이죠. 한의학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살펴보죠. 고농현어 고농현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석가들이 늘상 쉽게 범하는 적폐. 이 적폐가 중국말이네요. 이게 뭐 우리나라 지금 너무 난리 아니에요? 그 모르겠어요. 그런 적폐 중에 하나다. 고농현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부지의처 실질, 임상 실질과 관련되지 않아요. 단지 공리공론을 헛된 그림자를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꼭 달라요. 뭐 프로블렘, 즉 문제가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나 어떤 사항들을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현학적이에 또한 허에 실질이 없어.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 막 현학적으로 막 헛된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래서 우파자오 실질이 지금 이 사람이 말하려면 실질이 좀 뭐야? 에? 그리고 포딩 부정할 방법도 없어. 뭐 실질이 잡혀야 부정이고 뭐 반박을. 예를 들면 이전에 상한의 초한징 이제 상한 하루는 뭐 태양이요 하루는 이틀은 뭐 양명이요 3일은 소양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경을 전이해 감에 있어서 옛날 학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족경락으로는 전이가 되지만 수경락으로 전이가 안 된다는 등 또는 이 경락을 따라 전이가 경을 따라 경이 이렇게 흐르는 그 경을 따라 전 또는 경을 월경한다는 그래서 전이한다는 표리로 전이를 한다든지 머리와 꼬리로 전이를 한다 등등 모두 이게 바로 공리공담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 주제에 전경에 관한 주제에 따로 별도로 전문적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옛날 주석가들이 인식하기를 태양 상한에서 한산은 연기를 상하게 하고 태양 중풍에서 풍사는 뭐예요? 풍사는 위기를 상하게 하고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可是怎么样的什么样的 그럼 도대체 어떤 날씨가 한사고 어떤 날씨가 풍사입니까? 그 구별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후가 풍이고 어떤 기후가 한입니까? 어떤 날씨는 풍사고 그래서 풍사와 한사를 구별하는 표준이 뭡니까? 날씨 그리고 풍사는 왜 위기를 상하게 하고 한사는 왜 연기를 상하게 합니까? 이 모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양사는 양부위에 음사는 음부위에 말인데 이것도 여전히 공리공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그게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태양 축수증의 오룡산증을 강의함에 설명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이 방광에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쇠축, 수축자의 방광. 원인은 태양의 사기가 그 경락을 따라서 부로 들어가서 태양 경락, 족태양 방광경에 부로 들어가서 열과 물이
열과 물이 합쳐져 가지고 방광에서 합쳐져 있대. 예. 열과 물이 결합했다. 이런 설명법이라면 이건 진짜 경광부회하고 실질에서 벗어났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리공dom이라고 봅니다. 예. 물이 방광에 축적되어 있다면 이건 정말 경광부회한 얘기입니다. 열과 물이 뭉쳤다면 이건 정말 또 실질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을 따라 부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공리공단 현학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예, 논중에서 상한논 중에서 오룡산에 관련된 제반 조문들을 보면 그러니까 축수증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오룡산에 관한 그 제반 조문들을 보면 발한 후에 또는 발한을 이미 있는 후에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되냐면 바로 중풍에 발열이 있고 땀을 흘린 지 6, 7일이 지난 후에 어디에 치여 발한을 했거나 여러 날 자한을 들고 난 다음에 태양경의 열이 방광으로 들어간다는 도리가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이런 도리가 어디 있습니까? 태양경의 열이 방광으로 들어갔다는 도리가 주석가들이 소위 말하는 축수의 부위가 방광이라고 한 것은 이게 경광부회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오룡산증에 보면 소변분리라는 증이 있는데 소변분리가 소변분리라고 하는 것은 소변의 양이 적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소변을 보기가 곤란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중국 사람들 우리도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소변 분리하면 소변이 보기 힘들다 곤란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중국 사람들 이분의 주장은 소변에 분리하다는 것은 소변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지 소변이 보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난따오 판 일반적으로 소변의 양이 줄어든다고 물이 반드시 방광에 축적된다는 도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난따오 물이 과연 진짜로 방광에 축적됐다면 필히 뭘 볼 수 있냐면 아랫배가 더부룩해야 돼요. 그렇겠죠. 물이 쌓여 있으면. 단 오룡산을 논한 제반 조문 중에서 이 아랫배가 더부룩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단지 12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상안에 열이 있고 아랫배가 더부룩하고 소변이 그러면 당연히 소변이 분리해야 된다. 소변이 분리하지 않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 조항은 뭐를 위했냐면 축혈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아랫배가 더부룩하다고 해서 간별하게 만든 거예요. 소변이 잘 나온다면 이건 축혈증이고 아랫배가 더부룩한데 소변이 잘 나면 축혈증이고 이걸 간별하기 위해서 축혈증과 축수증을 간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때 이게 바로 아랫배가 더부룩하다는 것은 축수와 관계가 있어요. 단 아랫배가 더부룩한 축수증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축수증은 필히 아랫배가 더부룩하다 이렇게 추리하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축수증이면 아랫배가 더부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랫배가 더부룩하면 반드시 축수증이다. 축수증은 반드시 아랫배다. 이건 논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룡산증에서 소변 분리는 아랫배가 더부룩하다는 더부룩하다는 것을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뭘 볼 수 있냐면 맥이 부맥이고 또는 소갈 목이 타고요. 그 다음에 수역 물이 치고 올라와요. 이것은 증명한 데 뭐냐면 소변 분리의 원인이 방광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초의 수도의 작용이 물의 흐름이 3초의 물의 흐름이 잘 안, 이 사람은 오룡산증을 3초의 수도 방광 기하 분리를 보지 않고 3초의 수도 기운이 이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더 하은보가 해석하기를 수역정에 관해서 말하기를 물의 사기가 내부에서 뭉쳐가지고 바깥에 땀으로 땀구녕으로 뿌려지지 못하고 또는 위로 입과 혀로 뿌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먹다. 그래서 땀이요. 그래서 또한 아래로 방광으로 뿌려지지 못한다. 방광에 묻히는 게 그러니까 수액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룡산증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액대사 막혔는데 그게 방광에 물이 차서 안 막혀 있던 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인치 그래서 알 수가 있다. 발한을 한 후에 출현하는 소변분리와 소갈등증은 그래서 물이 방광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로 경강부화의 해석이다. 발한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거 아니다. 발한강 용약을 그럼 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오령산은 복령이 우선 들어가 있죠. 복령은 위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위중에 위에 있는 물기를 뿌려줘요. 왜냐하면 복령이 이수약인데 소변이 잘 나게 하는 약인데 복령이 뭐예요? 건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도록 위를 다스려 주잖아요. 중초를. 그래서 위중에 수가는 절영은 전 복부에 물을 빼줘요. 택사는 전신의 물이 바깥으로 잘 나가도록 해줘요. 하이 그 다음에 뭘 썼냐면 또 오령산은 백출이 있어요. 건비해서 이수해주는 약이에요. 또 계지가 있어요. 또 계지는 뭐야? 통량 화기에 통량 화기해 주는데 이게 계지는 주로 뭐냐면 발환작용으로 수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액대사가 자 우리가 보세요. 땀이 딱 이 체표가 딱 막혀 있으면 수액대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대롱을 그 실험실에서 위에 꽉 누르면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잖아요. 우리 몸이 전신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땀이 숭숭숭숭 구멍이 체표의 구멍이 숭숭숭 열려 있어야 이게 쭉 밑으로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백출과 계지가 모두 맵고 더운 약이에요. 복령과 절영은 담습한 약이에요. 담삽하는 평한 약이에요. 단지 택사만 약간 한한 약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백출과 계지가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 오령산이라는 것은 온화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지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에요. 열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방은 어떻게 열과 물이 뭉친 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요? 이게 황당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황당한 해석은 있어요. 아니 약성에 찬약이 없는데 더운 약인데 열과 물이 뭉친 거를 치료해 준다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게 공리공론해요. 축수증은 강의하면서 경을 따라서 불어 들어왔다고 하는데 태양 축수증은 근본적으로 물이 방광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설사 진짜로 방광에 물이 묻혔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을 따라서 열이 방광으로 들어왔다는 해석 자체가 문제가 돼요. 태양의 경락은 낙맥으로 신장에 들어가고 방광으로 속해요. 태양경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태양의 경락은 물이 흐르는 통로는 아니에요. 태양 경락이. 만약 태양경 중에 열이 방광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뭐냐면 그거는 축혈증이 일어나요. 열이 방광에 있는 혈을 뭉거뜨려서 축혈증이 돼요. 태양경의 열이 물을 내 안에서 뭉치도록 한다. 여전히 불가사의한 공리공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그냥 오령산증은 방광의 기와 분리 오령산이 더운 약이잖아요. 좀 그래서 이수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전신의 수액대사를 돌려주는데 백출과 복령으로 중초로 그 다음에 절영과 택사로 하초의 이수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주로 체표를 열어주는 복합적인 표리 동치를 해주는 아주 그 수액대사의 이상을 치료해주는 대표적인 방이잖아. 평범하면서도 따뜻하고. 그래서 몸이 좀 으실으실이 차가우면서 수액이 대사가 잘 안 되고 소변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안에 위가 나쁘다든가 또는 하초의 방광의 기화작용이 양기가 떨어져 가지고 좀 부족한다나 또는 체표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감기 걸려 갖고 여자분들 중에 쉽게 얼굴이 우리 집사람 처녀 때 그랬어요. 감기만 걸리면 이렇게 얼굴이 벗어요. 신장의 기운이 방광의 기화작용과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제가 알았으면 이제 그런 분들을 오령산으로 표를 해소해 주면서 감기 기운이 약하다면 우선 감기가 심하면 감기부터 치료해야겠지만
계지탕을 쓰든가 그런 그 오령산의 작용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이제 이와 같은 얘기들은 너무 깊은 얘기, 이 자체가 지금 현학적인 얘기기도 해요. 일반적인 우리 뭐 독자들이 한의학 하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상한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다른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천수유엔이나 이런 고대 학자들의 그 잘못된 그 주석서를 우리 후학들이 쉽게 보지 마라 우선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정말 현학적이고 공리공단의 그 진짜 뭐 그래 돌고 하는 뭐 이상한 얘기들 있거든요. 그거 그러면 진짜 해석 못 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한의학 어려워지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한론 어떻게 어떤 책으로 공부할까 보다시피 그런 책들 위주로 보면서 우선 전체적인 이해를 하면 현대 이 8대 학자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 고대에 쓴 사람들의 해석을 밑바탕으로 현대적인 지식까지 양방의학의 지식까지 포함해서 주석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기초를 다지고 지금 이분의 얘기는 상한을 전공으로 하든거나 상한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상한학자들이 보는데 그냥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논쟁을 하고 다투는지. 한국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 거는 한의학적인 학문적인 논쟁이나 학문적인 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다 한 배거든요. 다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경희대파 내지 뭐 이쪽 그뭐 그 뭐가 있겠어요. 뭐 다 뭐 그냥 한 나물이니까요. 토론도 있을 수 없고, 그 논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그 아이빌리그가 꼭 석사 박사에서 한 배가 아닌 석사 박사로 교수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다못해 원광대 학파락도 좀 있어져 가지고 깊이 학문적으로 뭐 쌍두막차리락도 달려주면 이게 되는데 전혀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어려운 상황으로 스스로 빠져가는 거죠. 자기 선생인데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상한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논쟁조차 뭐 있을 수가 없는 토론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문화죠.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요. 뭐 평생 한 번도 못 볼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렇죠. 사천에 살던 사람이 북경에 사는 사람 본다는 거는 뭐 평생 한 번도 그런 상황이었던 그런 자유로운 나라였던 그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중국이라는 나라죠.